시어러는 손흥민에게 유독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즌 27라운드의 베스트 11에도 손흥민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27라운드 베스트 11을 공유했습니다. 팰리스전에서 맹활약을 하고 최고의 평점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공격수 투톱으로는 리버풀의 누네스와 에스턴빌라의 와킨스가 지목되었습니다. 시어러는 누네스의 득점은 리버풀을 구해낸 엄청난 골이다. 와킨스는 멀티골에 이어 해트트릭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어러는 토트넘의 화끈한 역전승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손흥민에 대한 박한 평가를 감안해도 손흥민의 활약을 감안하면 못내 아쉬운 선정입니다. 앨런 시어러는 영국 BBC의 축구 전문 매거진의 특집 기사에서 손흥민을 가장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로 지목했습니다. 시어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축구 선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살라의 왼발, 케인의 오른발, 홀란드의 피지컬, 호날두의 헤딩에 손흥민의 축구 지능을 갖춘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역대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공격수일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시어러는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시어러는 논리적으로 이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고 플레이 방식이 매우 지능적이다. 그는 효과적으로 득점하고 어시스트한다. 경기 중에 동료 선수들을 게임에 매우 특별하게 끌어들이는 재주가 탁월하다. 진정한 팀 플레이어이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훌륭한 축구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어러는 손흥민은 누구보다 손쉽게 득점하고 골을 기록하는 축구 지능이 있는데 심지어 득점왕을 달릴 정도로 너무나 잘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영리함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롱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윙어나 최전방 공격수나 처진 공격수이든지 간에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리그에서 손흥민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능력은 멀티 포지션을 최고의 선수처럼 소화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처음 손흥민은 좌측 미드필더로 출격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왼쪽 윙어로 전환해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부상으로 인해 출격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이제는 토트넘의 핵심 스트라이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압도적인 센스로 플레이 메이커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그 13골이라는 개인기량뿐 아니라 팀 전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 역할의 팀 내 최고참으로 어린 선수들을 이끌면서 완전히 새로운 토트넘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먹던 베르너가 손흥민의 독일어 파이팅 한마디에 데뷔골을 폭발시켰다는 인정을 받을 정도입니다. 현재 팀 내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장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의 주 포지션은 스트라이커가 아닌 왼쪽 측면 공격수입니다. 보통 윙어는 드리블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을 돌파하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뿐 아니라 상대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기회까지 노리고 정확한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로도 출전해서 원샷 원킬의 골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로 나갔을 때에도 최전방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 동료들에게 공을 연결하거나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수비진들이 손흥민을 따라서 내려오거나 올라오다가는 여지없이 여기저기 빈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에게 바짝 붙지 않거나 견제하지 않으면 바로 슈팅까지 날려버립니다. 조금만 공간을 주면 어디에 있더라도 가마차기나 중거리 슛까지 정확하게 골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팀 감독과 선수들은 손흥민의 축구 지능에 무너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제 손흥민은 레전드 앨런 시어러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영국 축구 역사에서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레전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역대 최다 득점자로 260골을 기록했고 세 시즌 연속 득점왕도 달성했습니다. 뉴캐슬에서 태어난 시어러는 어려서부터 뉴캐슬 입단이 간절한 소원이었으나 입단 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그는 1988년만 17세 나이로 사우스햄튼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 전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1부 리그 역사상 최연소 해트트릭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사우스햄튼에서 5년간 활약하면서 43골을 기록한 후에 92년 영국 최고의 이적료로 블랙번으로 옮깁니다. 당시 블랙번은 지금의 맨시티처럼 막강한 자본금으로 최고의 강팀을 만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블랙번에서 시어러는 93년에서 96년까지 경기당 평균 한 골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됩니다. 특히 94-95 시즌에는 블랙번에 81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며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95년 여러 명문 클럽들이 시어러를 원했지만 결국 자신의 고향팀인 뉴캐슬을 선택합니다. 뉴캐슬에서 시어러는 2006년까지 약 10년간 395경기 206골을 기록하였고 2006년 은퇴 기념 경기를 갖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영국 BBC의 축구 해설자와 뉴캐슬 앰버서더로 활동 중입니다. 시어러처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영광을 손흥민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명예의 전당 헌액 조건은 한 클럽에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 이상 소화, 프리미어리그 100골 이상 득점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288경기 출전과 116득점으로 벌써 조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손흥민이 뛸 때마다 역사적인 기록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손흥민을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에 이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역대 네 번째입니다. 사무국은 손흥민이 앨런 시어러나 티에리 앙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21년 4월 명예의 전당 1호에 헌액된 축구 역사상 전설 중에 전설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인물과 함께 동률로 언급되는 영광의 찬사를 받은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수비수 판더벤은 축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 손흥민은 축구밖에 생각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친한 선수로 잘 알려진 판더벤은 자신이 가까이서 지켜본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정말 톱클래스이다. 경기장 안에서 팀을 이끄는 것뿐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축구 생각만 한다. 그렇게 항상 축구 생각을 하기 때문에 터치와 마무리가 왜 특별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는 동료들이 집중하게 해주고 항상 먼저 앞장서서 행동해준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 선수들이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오로지 축구에 집중하는 손흥민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오늘은 손흥민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기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키다가 손흥민과의 발언을 소개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1순위는 무조건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이며 그 다음이 축구라는 말을 하셨다. 나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축구를 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축구가 1순위였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분명한 현재 자신의 목표가 축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절제하고 가장 먼저 축구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손흥민처럼 현재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좌우명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